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 심리 미스터리 소설 연작. 그 증상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나로 살기 시작한 날. 제4부. 통증의 비밀. 몸이 먼저 아는 마음. 셜록 황의 사건 요약. 마음이 아니라 몸의 증상. 김주영은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감정을 억제해온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다. 그녀의 침묵은 단지 자기 방어가 아니라 세대를 건너뛴 감정의 언어가 되었다. 주영의 억제된 감정은 말이 아니라 눈빛, 동작, 주저함으로 아이에게 전달됐다. 그 결과 아이는 엄마를 낯선 감정의 얼굴을 한 사람으로 기억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모의 분노나 아이의 위축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말하지 않고 살아야 했던 그녀의 믿음이 자녀의 정서적 언어를 구성한 마치 감정의 유전 전이와 같은 이야기다. 상담자는 고장난 감정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구조 안에서 사람이 스스로 자기 마음이 있었음을 인식하도록 돕는 자다. 주영은 침묵을 견디는 사람에서 감정을 자녀에게 유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사람으로 이동 중이다. 이 상담으로 내담자는 자기 감정의 표현법이 아닌 자기 감정을 통한 자기 존재의 인식을 배우게 된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말이 아닌 눈빛으로, 침묵이 아닌 해석 방식으로 아이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자각한 사람이다. 그녀는 자책을 멈추고 스스로의 감정을 읽어내려는 사람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감정은 단지 관계에서만 전해지지 않는다. 말보다 먼저 몸이 기억한다. 그녀는 이제 마음이 아니라 몸의 증상으로 자기 감정을 만나기 시작했다. 새벽 2시. 주영은 깜깜한 침실 안에서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귓가에서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그 평온 속에 점점 더 갇혀드는 느낌을 받았다. 처음엔 단순히 더부룩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곧 배 안 깊숙한 곳에서부터 조이는 듯한 묵직함이 시작됐다. 그건 무언가 잘못된 음식을 먹었을 때의 복통과는 다른 성질의 고통이었다. 움직일수록 아랫배 전체가 굳어지는 듯 했고 땀이 이마에 맺혔다. 결국 그녀는 조심스레 침대에서 빠져나와 화장실로 걸음을 옮겼다. 몇 달 전부터 이런 밤이 종종 있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 갑작스런 설사, 식욕 부진.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위장장애라며 약을 처방했지만 증상은 돌고 돌 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주영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그냥 좀 피곤한 거겠지.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몸은 단순히 예민이라는 말로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통증을 울리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던 그녀는 문득 낮에 있었던 한 장면을 떠올렸다. 그날 오전 주영은 아이 아침을 먹이고 허겁지겁 도시락을 싸고 치우지 못한 식탁 위에 설거지통을 올려두면서 출근 준비 중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주영아, 애 밥을 맨날 똑같은 거 해주는 거 아니니? 애가 너무 마른 것 같던데 영양에도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니? 잠깐의 정적. 주영은 반사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네, 어머님. 다음엔 좀 더 신경 써볼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그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식탁 위에 있던 접시를 정리하다 말고 손이 멈췄다. 별 말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쿡 조여들었다. 잠시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 말 그대로 할 말이 목에 걸려 있었다. 그녀는 그 감정을 바로 무시하고 다음 일정을 향해 뛰었다. 회의, 보고서, 마트 장보기, 아이 하원. 어느 하나도 큰일은 아니었지만 그날 하루는 이상하게 모든 게 쌓이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말이 아닌 눈빛으로, 침묵이 아닌 해석 방식으로 아이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자각한 사람이다. 그녀는 자책을 멈추고 스스로의 감정을 읽어내려는 사람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감정은 단지 관계에서만 전해지지 않는다. 때로는 말보다 먼저 몸이 기억한다. 그녀는 이제 마음이 아니라 몸의 증상 속에서 다시 자기 감정을 만나고자 상담실로 들어서고 있었다. 상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주영은 그 문턱을 넘는 순간 아주 길고 조용한 숨을 내쉬었다. 그 숨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삼켜야만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던 하루를 말없이 고백하는 듯 했다. 오늘은 좀 마음이 복잡해요. 그녀의 첫마디는 입안을 맴돌다 겨우 밖으로 빠져나온 쓴약 같았다. 아무 말도 하기 싫은데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지도 않아요. 황 박사는 찻잔을 그녀 앞으로 조용히 밀어두었다. 그녀는 찻잔을 손끝으로 감쌌다. 마디마디 힘이 빠진 그 손은 한때 모든 감정을 잡아당겨 가슴 안에 꾹꾹 눌러 담아온 흔적처럼 느껴졌다. 요즘 밤마다 속이 메스꺼워요. 입맛도 없고 자꾸 토할 것 같아요.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이상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몸은 그렇지 않았다. 뒷목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어깨는 무언가에 짓눌린 듯 안으로 말려 있었다. 황 박사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 증상이 가장 심해지는 시간대는 언제예요? 아이 재우고 불 끄고 누울 때요. 그녀는 한참 망설이다 덧붙였다. 불 끄면 몸이 안 움직여요. 그냥 누워 있으려는데 속이 울렁거려요. 그건 단순한 위장 문제가 아니었다. 황 박사는 WPI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꺼냈다. 그때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요? 오늘 하루도 제대로 못 살았다는 생각이요. 그녀는 시선을 피했지만 마침내 자신의 감정이 닿은 지점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화도 못 내고 울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느끼면서 또 하루가 갔다는 느낌. 그게 반복되면 점점 제가 사람 같지가 않아요. 황 박사는 조용히 수첩에 적었다.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니다. 감정을 억제하는데 너무 익숙해진 사람이다. 주영 씨, 지금 느끼는 메스꺼움과 소화불량은 그저 위장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건 당신의 감정이 아직 말이 되지 못한 채 몸으로 튀어나오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녀는 그 말을 가만히 되새겼다. 그럼 이건 제 마음이 보내는 신호라는 거네요? 황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통이 너무 크면 사람은 감각을 차단해요. 생존을 위해서죠. 감정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안 느낀 훈련을 해온 거예요. 그녀는 나직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감정을 숨기는 미소가 아니라 오래된 자물쇠가 스르르 풀리는 듯한 낯선 해방의 소리였다.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대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기분. 남편도 아이도 저 자신조차도요. 황 박사는 다시 물었다. 그럴 때 어디가 제일 먼저 아프세요? 그녀는 가슴께를 손으로 눌렀다. 여기요. 심장은 아닌데 그 근처. 뭔가 딱딱한 돌 같은 게 얹힌 것처럼 말 못한 게 쌓인 느낌이에요.
그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 아픔은 몸으로 넘쳐 흘러요. 그렇게 마음이 침묵할 때 몸이 먼저 말을 시작하죠.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전 늘 제가 예민해서 약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감정을 잘 조절 못해서 늘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황 박사는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아니요. 주영 씨는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자신을 억제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 한숨 안에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수년의 감정들이 어렴풋한 그림자로 떠올랐다가 흩어졌다. 감정을 표현하면 관계가 무너진다 라고 믿게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오래된 책장을 넘기듯 천천히 말했다. 엄마요. 엄마는 항상 조용했어요. 아빠가 화를 내도 아무리 분위기가 얼어붙어도 늘 괜찮다고만 했죠. 어릴 땐 그게 엄마가 강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엄마는 참는 법밖에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녀는 눈을 뜨고 자기 자신에게 되뇌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이 된 거군요. 황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이 주영 씨의 몸에 새겨지고 있어요. 몸이 말하는 거죠. 이제 나를 좀 알아봐 달라라고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몸이 먼저 말하기 시작한 이유를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너무 조용했으니까 누군가는 대신 소리쳐야 했던 거예요. 황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프지 않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다시 읽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건의 시작은 너무 조용했다. 김주영은 상담실에 들어오자마자 단 한마디로 자신의 상태를 요약했다. 요즘은 그냥 멍해요. 그 말에 황 박사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 멍하다는 건 감정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감정이 느껴져서는 안 되는 것이 된 사람만이 멍해질 수 있다. 그녀의 어깨는 누군가의 기준에 평생 맞추기 위해 조율된 바이올린처럼 긴장돼 있었고 찻잔을 감싼 손끝은 아름다웠지만 그 안의 혈색은 비어 있었다. 말보다 먼저 반응하는 것은 몸의 기억이다. 주영은 마지막 문장을 어렵게 꺼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새벽 2시쯤 자다가 깼어요. 아이가 옆에 누워 있었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조여오는 느낌. 이상하게 숨이 안 쉬어졌어요. 황 박사는 무의식적으로 수첩의 표지를 열었다. 이건 단순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아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그녀의 마음, 자신의 존재의 이유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냥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몸이 너무 아팠어요. 밤에 배가 아프고 토할 것 같은데 그날 낮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애 밥이 너무 똑같다고 신경 좀 쓰래요. 전 그냥 네 하고 끊었어요. 그 말을 들은 셜록 황은 조용히 물었다. 그날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주영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솔직히 서운했어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애 먹는 거에 신경 쓰는지 알면 그런 말 못 하실 텐데. 근데 그땐 그냥 참았어요. 말하면 괜히 싸움만 될 것 같아서요. 셜록 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감정 어디로 갔을까요? 주영은 그 말에 답하지 못했다. 황 박사는 천천히 이어갔다.
그 감정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날 밤 몸이 대신 울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이 침묵하면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배가 아픈 건 단지 위장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말하지 못한 억울함과 서운함이 쌓이고 굳고 울분이 되어 나온 겁니다. 주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어요. 황 박사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겠죠. 하지만 마음은 속이지 못합니다. 당신이 입을 다물면 당신의 몸이 대신 울게 되는 거예요. 그 말과 함께 황 박사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녀는 황 박사를 보지 않고 책상 위 점 하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황 박사는 조용히 메모했다. 그날 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주영의 몸은 단순한 복부 통증이 아니라 엄마로서도 며느리로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마음의 신호였다. 그녀는 그날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위장이 울었다. 말 대신 통증으로 몸이 먼저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그 다음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남편이요. 요즘엔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저한테는 시도 때도 없이 문자를 보내요. 집안 꼴이 이게 뭐냐. 항상 뭐가 잘못되었다. 그런 말들을 해요. 문자 하나하나에 숨이 막혀요. 그녀는 그 말 이후 더 이상 남편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황 박사는 이미 그 단절의 틈새에서 그녀 마음의 통증의 중심을 보았다. 황 박사는 조용히 물었다. 그럴 때 남편한테 어떤 말을 해보고 싶으셨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동자는 흔들렸지만 입은 다물려 있었다. 황 박사는 조용히 수첩에 적었다. 문제 단서 1. 몸의 조용한 신호. 단서 1. 감정이 언어로 오지 못했을 때 몸이 대신 메시지를 보낸다. 가설 1. 자기 억제형 감정 구조 플러스 신체화된 울분은 몸의 신호로 나타난다. 문제 단서 2. 말 대신 통증. 단서 2. 서운함 플러스 억제된 감정. 소화되지 못한 울분. 어떤 신체 반응. 가설 2. 자기 비난성 말에 대한 주영의 억압. 감정 표현은 갈등 유발이라는 믿음은 신체화된 통증으로 나타난다. 문제 단서 3. 남편과의 무언의 거리. 단서 3. 침묵과 회피 반응으로 형성된 부부관계. 서로의 존재에 대한 부정. 관계 단절. 가설 3. 부부관계 자체의 부정. 결혼 생활에서의 자기 존재의 포기로 나타난다. 남편에게는 말할 수 없다. 내가 느낀 건 틀린 것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꺼내면 이 상황은 무너진다. 그러니 나는 그냥 참는다. 그리고 몸으로 대신 말한다. 결혼한 상태에서 그녀는 부부관계조차 거부하는 상황이 되었다. 왜냐하면 몸은 남편과의 거리를 좁히는 용도가 아닌 이제 그녀가 가진 감정의 어려움을 처리하는 용도로 바뀌어야 했기 때문이다. 결혼의 공간 속에서 스스로 남편과 고립된 관계를 유지하며 그녀는 자신의 믿음이 만들어낸 통증을 남편에 대한 반발, 발작적인 저항처럼 표현한다. 황 박사는 그녀가 자신과 자신의 생활에 대해 가진 마음의 퍼즐 조각을 조용히 맞추어 보았다. 이 여자의 위장이, 숨죽인 목소리가, 울렁거리는 소화하기 힘든 그녀의 삶이 몸으로 대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는 표현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믿게 된 사람이었다.
그날은 평소처럼 퇴근길에 슈퍼에 들렀다. 반찬거리를 몇 개 고르고 계산을 마치려던 그때 휴대폰에 남편의 문자가 떴다. 또 전기밥솥 보험 켜놨냐? 전기세 네 돈 아니라고 막 쓰냐? 밥은 먹을 만큼만 해라. 예전 같았으면 이 한 줄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이다. 내가 또 뭔가 잘못했구나 하며 뒷덜미가 굳어지고 목이 타들어가듯 조여왔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자를 읽고 나서도 나는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무언가 해명하거나 서둘러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마트 입구 쪽에 있는 작고 낡은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커피를 시켰다. 커피를 마시며 앉아있는 동안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문자는 내가 어떤 아내여야 한다는 그의 기준을 전제하고 있구나. 그리고 난 지금까지 그 기준을 부끄럽지 않게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구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돌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안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식탁에 밥을 차렸다.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 내가 한 행동은 처음으로 내 마음의 믿음에서 출발한 선택이었다. 나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도 사과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나의 판단과 방식이 존중받을 수 있다고 믿고 싶다. 그 믿음을 내 삶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 나는 내 말투와 얼굴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침묵하지 않되 억울함으로 말하지 않기. 설명하되 해명하지 않기. 다음날 회사에서도 작은 일이 있었다. 팀장이 평소처럼 그냥 이것 좀 대신해줘 하고 익숙한 잔심부름을 시켰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말 없이 네 하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고 정중히 말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많아서요. 추가로 처리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일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팀장은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말했다. 그래. 내가 너무 쉽게 부탁했네.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한 구석이 뻐근하게 따뜻해졌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폈다. 하얀 종이 위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기분, 상사의 기대에 맞춰 내 존재를 깎지 않겠다. 나는 나의 감정과 생각을 말해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의 기준을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나의 마음에 따라 정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문장을 쓰고 나서야 내 안에 묵혀있던 돌멩이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오래도록 말하지 못했던 그 한마디를 내가 나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나로서 살아도 괜찮다. 김주영의 상담일지. 표현 못하는 마음, 몸이 대신 말하다. 요즘 밤이 되면 몸이 먼저 안다. 속이 메스껍고 입맛이 없고 누우면 더 불편하다. 가만히 누워있으려 해도 내 몸 어딘가가 계속해서 무언가가 틀렸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말이 아니라 통증으로 느껴진다. 그게 더 불편하고 더 무서웠다. 화도 나지 않고 울 수도 없고
웃는 것도 어색하다.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날들이 반복된다. 멍한 감정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를 다 무시한 채 눌러놓은 그런 상태이다. 감정이라 할까? 나에 대한 생각이나 믿음이라 할까?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그런 파편으로만 확인하게 되는 느낌들의 흔적만 남아있다. 황 박사님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느끼는 메스꺼움과 소화불량은 위장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말이 되지 못한 감정이 몸으로 튀어나오는 방식일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통증들이 모두 내 입 대신 내 몸이 말을 걸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속이 안 좋다는 말로 덮어버렸던 것들이 사실은 속상해요라는 내 감정의 목소리였던 것이다. 상담이 끝날 무렵 박사님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마음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현재 당신의 몸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스스로 숨도 참고 있었다는 것도 자각되었다. 그제야 긴 숨이 나왔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손목을 누르고 등을 펴는 동작을 몇 번 반복했다. 그리고 작은 다이어리 한 구석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아팠던 건 몸 때문이 아니었어. 말로 표현하지 못한 나의 마음이 몸으로 울고 있었을 뿐이야. 나는 내 마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다. 오늘 처음으로 남편에게 내 방식대로 아이를 이해하는 이야기를 꺼냈다. 이 문장을 쓰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내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었다는 걸 믿을 수 있었다. 처음으로 나의 몸을 탓하지 않았다. 나의 감정이 어떤지도 묻지 않았다. 단지 내가 오랫동안 나만의 마음을 무시하고 그것이 순간순간 우울감과 무기력감 등의 감정으로만 나타났다고 믿었던 것 같다. 아니, 나의 마음이 있는 줄도 모르고 너무 오랫동안 내버려 두었다는 걸 조용히 인정했다. 괜찮다는 말 대신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려 보았다. 김주영, 너의 마음은 살아있어. 너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니? 이제 한번 찾아봐야겠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마음 읽기의 첫걸음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WPI 검사를 통해 내 마음을 읽고 내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기회. 혹시 이런 고민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이랑 당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해요. 답답한 제 삶에 뭔가 산뜻한 변화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당최 모르겠어요. 여행도 가보고 뭔가를 배워도 보고 병원도 다녀보고 남들 좋다는 건 싹 다 해봤는데 내 문제조차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당신이 가진 삶의 어려움, 삶의 아픔과 문제를 WPI 초급 워크숍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접해보지 못했던
마음을 읽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참가 신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카카오톡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